네, 배재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네, 조전혁 전 한국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조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 고향이 부산이신 거죠? 예, 초중고등학교 다 부산에서 다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나오시고요. 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 그 정치 활동 시작하신 거고요. 예,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 후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고받는 말들이 지금 상당히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이 두 분들 썰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합의사항을 7조각을 만들었지만 저희는 5당 합의사항의 기준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참 센 말,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저도 힘듭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테리다. 다시 한번 야당들에게 호소합니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의 선거제 개편은 좌파 장기 독재의 보석 열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한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제가 이 네이밍을 한 보니까 네. 석패율제가 포함된 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무리 한 24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지금 이 정치개혁 특위하고 계시는 심상정, 심상정 의원, 의원님이 네. 만드신 분인데 그분도 제대로 또 설명을 갖다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분들이 수수께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기자가 네. 도대체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예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네네. 수학자까지 이제 운운하면서 네. 그만큼 자신도 이제 복잡해가지고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네.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개정안 초안입니다. 뭐 앞으로 또 논의가 거치겠지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권역별 비례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경 지역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우리 불경 전체 PK 지역에 12석이 지금 배정이 일단은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복잡. 예. 구체적인 어떤 안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조금 이제 몇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최근 정치의 말이 너무 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지난 그 미국 뭐 대선에서 트럼프와 그다음에 힐러리가 다툴 때 그때 이제 저는 미셸 오바마가 했던 말이 이제 좀 떠오르는데 상대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진짜 좀 격조 있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물론 치열하게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너무 독한 말을 양산하고 지나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아름답지 않은데 지금 좀 송구합니다만 한국당의 뭐 좌파 독재 이런 식의 용어들이 갈수록 너무 좀 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뭐 저희 민주당도 성숙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제가 기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복잡한 게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선거제를 좀 공부해서 따로 하셨죠? 제대로 이해를 좀 하려고 이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 왜 이런 법안이 나왔는가를 사실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내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내 표가 너무 많이 사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수와 의석수가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대폭 늘어나야 되고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데 의석수를 늘리기는 부담스럽고 그럼 현행대로 300석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비례를 맞출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복잡해진 산식이 나오는 이유가 것이다. 제가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우리 배재정 의원님 정도의 이제
교양 수준 같으면 저도 굉장히 존경을 다 하고 하는데 예. 아니 이제 의원님 저를 잘 모르시면서 예, 독한 예.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다 예. 하신 게 귀책 사유가 마치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해서 말씀하셨다 드리는데요. 사실 뭐 좌파 독재 정도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험한 말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서로 이건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신식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역구 새누리당이 105, 더불어민주당이 110석을 20대 총선 때 가져갔는데 105석에서 93석으로 줄어들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110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149석이 되고 전체 절반의 한 석 모자라는 149석이 되고 151석이 이제 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 된다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석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게 비수도권 주기가 아니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 하한이 약간 13만 정도 되죠. 네네, 13만 그러면은 대. 독립선거구로 유지를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네. 인구 한선이 높아질 것이고. 지금 13만 명대에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한이. 그러면은 이제 두 선거구 같은 게 이제 한 선거구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네. 선거구 자체가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선거구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네, 대도시고. 아마 그런 점에서 지방이 조금 손해를 갖다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새로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당대당으로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이렇게 통합되는 게 부산 남구의 박재호 지금 민주당 의원 지역구죠. 또 남구 갑의 김정은 의원 지역구가 지금 인구가 작다 보니까 지금 한 13만 명대예요. 남구을이. 그래서 지금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또 사갑을도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누어 분점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령도하고 동구 서구도 저기 또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뭐 쉽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저는 오히려 국회의 특권을 줄여서 그렇게 이제 정치 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300석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의견인데 워낙 그걸 반대하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려우니까요. 제 정당이 이렇게 비례제와 그리고 300석이라는 의석수를 합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제 다소 기형적인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숫자로 보면 뭐 금방 남구, 갑을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안이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획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합쳐질 것이라고 뭐 기대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경 의원이 며칠 전인가요? 저 의총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진주에.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웅성거리는 뭐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현역 의원들 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과거의 예를 갖다 보면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예측한 거하고는 항상 다른 결과가 났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지역구에서 이 지지자들 막 올라와가지고 네. 농성하고 뭐 점거하고 국회로 막 그러면서- 쳐들어가고 그러죠? 예,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치적 이해관계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아까 고차산 네. 수학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지도 모를 네. 그런 해법들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 맞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사실 가장 가깝게는 과연 네. 그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서부터 지금 의문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내분의 어떤 조짐이 비치고 있다고 언론에서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오늘, 때문에 네. 네. 오전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마침 의총을 했습니다. 이 의총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막 이 갈등이 있었는데, 네,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가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내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것이 반드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개특위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협상을 계속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하도록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유승민 의원부터 네. 그 바른미래당의 이제 이 중요한 지분을 갖다 가진 분들이 일종의 이제 바른계 유승민계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대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거론을 일종의 뭐 했다고. 괴수의 진을 친 걸로 그렇죠. 봐야죠. 그렇다면 결국 당이 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에 계신 유승민계로 대표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보수와의 통합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행동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문제는 좀 바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나? 네. 그러면 모든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행동을 감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고 당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뭐 당장 당을 갖다 깨뜨리고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생각한다고 보지 않고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사실은 박사과정 유학도 같이 해가지고 의견이 깊으시네요. 그분 성정을 갖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요.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또 행동을 다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다 하시는 것은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자기가 적어도 이 정치를 갖다 해온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대를 갖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번 한다 그러면 또 하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네. 점점 더 아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큰 그렇죠. 관심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여야 사당이 결정을 했을 때 이 네. 안대로 되겠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좀 끌어내서 네. 뭔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좀 진도를 내보자 이런 사실 좀 보관을 가지고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보관대로라면 패스트트랙에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기류여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네, 이 같습니다.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공항 문제 지금 숨가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PK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원안 고수 발언이 나오자마자 또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서 총리실로 이관하겠다 다시 못을 박았고 또 부울경 단체장이 또 지난 주말에는 또 국회를 찾아서 공동 성명서 냈고요. 또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또 원안 고수하겠다 또 의견 밝혔고 또 어제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당 입장 밝혀라. 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에 맞서서도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제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번에는 또 논평을 냈습니다. 요지는 뭐 간단합니다. 예, 국토부부터 먼저 설득하는 게 순서지 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존의 김해 신공항 계속 추진하는 것이 현 상황에는 맞다 이런 내용을 아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액션 그리고 한국당 부산시당의 리액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정부부터 먼저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을 했던 최현미 장관도 네네. 김현미 장관. 네네. 죄송합니다. 김현미 네. 장관도 그 국토부의 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김해공항 확장안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계속 지금까지 지금 그 새로운 후보자까지도 네. 그 정부 안을 갖다가 고수를 갖다 하고 국토부 있습니다. 입장은 변한 게 없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부부터 먼저 설득을 갖다 하는 네. 게 맞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그 우선 정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가지고 네. 김해공항을 갖다 확장을 갖다 하고 동시에 뭐 가덕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관문공항으로 구실을 갖다 더 잘할 네. 수 있는 네. 것을 동시에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연속성을 가지고 보면 지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을 결정한 곳이 국토부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부의 논리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금방 이렇게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관료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부산시당 우리 뭐 전재수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 그렇게 관료들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이왕이면 부산이 함께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부분에서 같이 나서면은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박재호 의원이 또 이 김해 신공항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총리실로 이관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재우 의원 질의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불경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난 1월에 총리께서 직접 대구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에 국무조직실이 나서서 조정하라고 지시하셨죠. 네.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도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구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서 뭐 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실에서 결국은 이제 뭐 중재를 할 수 있다, 또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뭐 전개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좀 짧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그 정쟁의 대상이 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산 시민 그리고 경남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 직장 생활에 반 이상을 사실 네. 인천공항에 있는 그렇죠. 인천에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 김해공항이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관문공항을 갖다 새로 이제 지정을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너무 걸리고 해서 네. 이 두 개라도 동시에 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쟁으로 갈 게 아니고 네. 시민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갖다 최대한 하고 네.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갖다 찾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뭐 사상을 포함해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이 김해 공항과